모은 자산 바닥나지 않으려면 얼마씩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 65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은 자산이 한 100만 불 정도 있는데 이거 조금씩 찾으면서 은퇴 후에 생활을 한다. 100세 시세라고 하는데 얼마씩 이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오래 사는 거 당연히 좋죠. 그래야죠. 그러나 정작 살고 있는데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라서요. 도와주세요. 이런 고민은 누구든 예외 없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뉴스가 요게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 내용. 1밀리언 있을 때 어느 주에서 각각의 주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4년이 채 안 되고 하와이는 10년이다 뭐 했는데 이걸 좀 더 다뤄보자는 얘기예요. 자, 65세 은퇴자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13년밖에 못 산다. 왜? 생활비가 높으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따박따박 들어오던 현금이 은퇴 이후에는 끊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건 간에 무관하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죠. 내가 재산이 진짜 많아요. 그럼 내가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규칙적으로 쓰건 아니건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또 끊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objective는 목적은요. 이걸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끊기지 않는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내 삶의 질, quality of life예요.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라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써야 할 돈이 또 끊길지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돈이 많건 적건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충분한 수준이라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4%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쭈루루룩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뭐 포브스 같은 데서도 이게 4% 룰이 뭐냐, retirement withdrawal, 그 은퇴 후에 내 돈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문율은 아니고요. 하나의 참고 사항일 텐데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규칙이에요. 룰이에요. 그래서 CNBC에서도 4%가 뭐고 4% 룰이 뭐고 이게 어떻게 당신의 리타이먼트를 도와줄 것이냐라는 이런 기사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것도 최근 뉴스인데요. 그때도 뭐 4% 룰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기사를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4% 법칙이 뭐냐면 앞서 제가 제목으로 뽑았던 모은 자산 바닥나지 않게 하려면 얼마씩 써야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요.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윌리엄 벤젠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관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엔지니어였대요. 그래서 나사에서 근무를 했대나 그러다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전직을 해서 당연히 뭐 엔지니어 왜 얘기하겠어.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기계적인 어떤 계산 이런 거를 잘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맨날 받는데 뭔가 좀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는 얼마씩 쓰면은 안전한 거야. 그렇다고 내가 죽기 전에 많이 남겨놓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대책 없이 썼다가 난 건강한데 돈이 바닥이 나면 안 되잖아. 이 고민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어떤 룰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배경, 히스토리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코어 컨셉이 뭐냐면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만큼을 애뉴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똑같이 그 4%로 정해진 금액이 원래 있잖아요. 예컨대 뭐 100만 불에 해서 4%가 4만 불이면 첫 해에 4만 불 가져갔죠. 그 4만 불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만 조정된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30년 이상 이 돈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게 과거의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첫 해 인출액이 은퇴 시점의 그 금융자산의 4%, 다음 해 인출액은 직전 연도 인출액 곱하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그 금액으로 빼나가면 30년 이상 이게 바닥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불의 자산이 내가 65세인데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첫 해에 4만 불을 꺼내 쓰고요. 다음 해에는 4만 800불을 쓰는 거예요. 예상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2%였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은 4만 800 곱하기 뭐 1.02를 하는 만큼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 꺼내 쓰는 금액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0만 불이 30년은 최소한 간다. 그 이상으로도 가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아무리 월스트 케이스로 가더라도 과거의 이 히스토리를 놓고 백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괜찮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이분이 이 예상을 했을 때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산을 미국 국채하고요. 그리고 블루칩 주식, 뭐 S&P 500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수 ETF 여기에 절반씩 투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every year 한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5대5라고 했죠. 5대5의 비율이 계속 되도록. 예컨대 어느 해에는 주식이 좋았어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5대5에서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5를 맞춰주고 반대였을 때는 채권을 팔고 주식을 5로 맞춰주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30년 내에 자산이 바닥나지 않더라 라는 게 4%의 법칙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100만 불이 있어요. 그러면 4%가 4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4만 불씩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어저스트된. 250만 불이에요? 그러면 10만 불씩 꺼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룰 오브 25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4% 룰이라고도 하고요. 뭐 anyway. 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역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지금 은퇴할 때 65세에 200만 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4%가 8만 불이니까 나 매년 8만 불씩만 꺼내 쓰고 내가 그 투자 그렇게 하면 30년 이상 고갈되지 않을 거다라고 뭐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과거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웬만하면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8만 불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역산해서 그랬을 때 나는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200만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은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게 얼마면 그걸 역산해서 그럼 내가 얼마를 만들어 놔야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만 불을 만들면 이제 내가 충분히 8만 불 인플레이션 반영을 해서 당연히 30년 이상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바꿔 말하지만 뭐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8만 불이 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1년치 현금이라면 나는 이걸 위해 200만 불의 총액을 모았으면 이제는 괜찮다. 나는 은퇴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도 30년 이상 문제 없을 거니까. 라는 게 4% 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요, 8만 불 써요. 그냥 이건 숫자예요. 논의를 위한, 설명을 위한. 그래서 200만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됐네? 남는 문제는 뭐예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직접 투자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예전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역사가 또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반복된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남는 문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고 낮고를 떠나서 4% 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CNBC였을 텐데요. 더 이상 no longer works 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4% 룰에 따라 내가 이렇게 돈이 있으면 나는 얼마를 찾았으니 그게 여하한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은퇴 이후의 소득으로서. 그런데 걱정은 내가 이걸 직접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리밸런싱도 해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이 남는 문제라고 하는 그게 뭐 큰 문제건 적은 문제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즉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4% 룰에 충실한 또는 그보다 더 좋은 그죠? 내가 신경 쓰지 않고도 리밸런싱이다 뭐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역사가 뭐 반복 뭐 이거 나 신경 쓰기 싫어 나 은퇴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8만 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도 내가 죽을 때까지 3번 매년 8만 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금액이 4% 법칙에서 요구하는 200만 불보다 낮다면 그럼 그거 하겠어요? 하겠죠? 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200만 불을 가지고 내 4% 법칙에 따라 8만 불씩 찾았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 8만 불씩 찾아 쓰는 거 보장되면서 200만 불보다 더 덜 든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개런티된 현금 흐름을 약속받는다.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무슨 얘기냐? 8만 불씩의 은퇴 후 소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그런 약속, 개런티를 그 금융사로부터 받는데 그걸 위해 내가 드리는 상품의 프라이스가 200만 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례에 적용하자면. 그리고 이 혜택은 가입 후에 즉시 받는 그런 상품도 있고 디퍼드, 몇 년을 기다려서 그때부터 받도록 하는 그런 상품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뉴이티의 종류에 대한 것들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142강, 뭐 140강 설명, 그리고 뭐 쉬운 뭐 어뉴이티 예상, 요 240강 있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게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어뉴이티 다시 한번. 이러한 각각의 금융상품이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뉴이티가 제공하는 혜택은 이거다라는 것을 마침 이제 은퇴 이후에 뭐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냐, 4% 법칙이 뭐냐라는 거에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걸 달성해주는 효용이 있다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one more thing이 있어요.
수익률이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이런 분들 사실 많잖아요. 뭐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그 어뉴이티, 이거는 Guaranteed Lifetime Income을 제공하는 어뉴이티인데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라던가 본인의 성격, 그리고 관심사, 그리고 나이 또는 뭐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충분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걸 전 재산을 다 여기다 넣을 투자 상품이 절대로 그렇진 않고요.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도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부는 할당해서 할 만큼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관점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게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일 텐데 주식 슈퍼개미가 적절한 말인가? 주식을 잘하고 뭐 이런 투자를 잘하는 분들도 주식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현금을 불러주는 부동산이라던가 어뉴이티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상당 수준의 자산을 옮긴단 말이에요.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본인의 실력에 따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시중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특히 뭐 이런 그 어드바이저들 중에서도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의견 뭐 게시판에 주면서 굉장히 어뉴이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예컨대 뭐 이거죠. S&P의 평균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12%가 넘는데 그거 그냥 인덱스 투자하면은 그거 가지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냐. 왜 남 좋은 일 그렇게 하냐라는 얘기 하잖아요. 직접 하면 훨씬 더 쉽고 수익률도 더 좋을 텐데. 바보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알죠. 그 말이 일리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큼의 캐릭터, 성향, 어떤 가치, 그죠? 상황 이런 것들이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변동성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사람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내가 직접 챙기면서 은퇴 생활을 할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로 literally 나 은퇴했다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건 뱅가드라고 하는 이 투자사죠. 여기서 보여주는 historical return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2.3% 주식시장 미국의 주가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애뉴얼 리턴이 평균적으로 26년부터 21년 거의 100년이죠. 에 달하는 기간이 12%가 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가장 좋았던 해는요. 한 해에 54%를 벌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 좋은 해에는 43%를 잃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12.3%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43%가 어느 순간 내가 리타이어 했을 때 떨어지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겠죠. 누군가가 야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야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S&P만 넣어도 돼. 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작년에 주식시장이 그 전에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가지고 30%가 떨어졌나요? 그랬을 때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게요. 30년 동안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짜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여기 100만 불. 그리고 여기서 매년 가져가는 돈을 예를 들어 12%잖아요. 얼마의 비중으로 내 이 100만 불을 맡기느냐. 주식의 100%를 맡긴다고 칠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12% 나오는 그 주식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0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12%니까 내가 12만 불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 100만 불이요. 나만 바닥나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요. 몇 %냐면 2.4%예요. 2.4%라고 나오는 거예요. 12% 평균이잖아요. 그렇지만 2.4%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 12% 아니라 뭐 한 8%라고 할까요? 그래서 8만 불씩 가져간다고 할까요? 그러면 성공률이 39.8%, 40%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 가지고 8%씩 가져가고 그래 좋아 나는 그냥 S&P 난 믿어. 왜? 12%였는데 많이도 아니야 8%만 바래 하면 이거 성공할 확률이 39.8%요. 그럼 요 가능성에 정말 베팅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관리하면서 은퇴 후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챙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금융상품을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의 심리학은 지난번에 제가 요거 영상 얘기한 적 있잖아요. 뭐냐면 각자의 경제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 그 배경에서 나오는 어떤 최적의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기계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로 제가 얘기했었던 것이 몰기지였었어요. 몰기지. 홈몰기지요. 홈몰기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페이오프 할지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진다 해서 뭐 6%라고 치죠. 몰기지 금리가.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이 몰기지 금리를 갚는 게 좋으냐, 그거 안 갚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기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포함해서요, 안 갚아요. 나는 그 돈을 모기지 갚는데 쓰느니 다른데 6%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갚아버리면 6% 이자를 안 내는 거지만 나는 그거 안 갚고 다른 데 하면 나는 10%를 벌 수 있어. 아까 S&P도 평균이 13%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차이를 놓고 보면 당연히 나는 돈을 안 갚고 S&P에 돈 다 넣어야 되잖아요. 100만 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이제 모기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그 금융비용이 6%인데 그걸 가지고 나의 기대 수익이 그보다 크다면 그걸 갚아버리는 건 바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페이오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건 간에 나는 내가 망했어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큰 안정감을 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맞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오히려 그러한 안정감을 가짐으로써 나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나는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어떤 단순한 기계적인 차이로서 저거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다른 쪽으로 좀 샜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 결국은 그 규정 하에서 은퇴하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 은퇴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나의 예상 수명이 얼마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현재 자산 수준 계산하는 방식이 4% 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큰 틀에서 실패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나의 목적이, 오브젝티브가 그러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no matter what, 나 죽을 때까지 또는 나와 내 배우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라면 어뉴이티가 그 효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보다 덜 비용을 들이는 옵션으로서. 그래서 맞춰서 홍길동 씨는 4%의 법칙을 활용하면, 아까 100만 불이었었잖아요. 100만 불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를 어떻게 쓰면 좋으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4%의 법칙을 활용하면 4만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얼터너티브로서 이 자산의 일부를 어뉴이티로 투자함으로써 그러한 효용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